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유성원료, 그냥 기름, 오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물처럼 그러한 성격을 가졌는 원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어떤 분이 추출물은 수성 원료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추출물이라고 해서 꼭 수용성은 아니지만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추출물들은 대부분 수용성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러한 원료들이 추출수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녹차, 우리가 먹는 녹차처럼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꽃수처럼 우리가 그 수성 원료로 취급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성초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부틸렌 글라이콜로 이렇게 고농축으로 뽑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수용성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첨가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자, 유성원료. 자, 유성원료는 보시면은요, 물에 녹지 않는 비극성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유성, 기름하고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지, 왁스,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성원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게, 자, 유성원료에는 유지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식용유처럼 유동성 오일 형태로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기름, 소기름처럼 버터 형태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유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지, 왁스,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성원료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성원료는 특징이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유연화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피막 형성, 즉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못 날아가도록 그 막을 형성해서 그 피막 형성제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포제라고 하면 기포를 제거하는 성질을 의미해요. 자, 소포제의 역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통에다 담아서 막 흔들면 물거품이 많이 생기죠. 근데 기름은 막 흔든다고 해서 뭐 기름 거품이 생긴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게 되면 이런 물거품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포가 잘 안 생기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택제, 뭐 기름 얼굴에 바르면 반짝반짝 윤택 나죠. 그 다음에 경도 조절제라고 하면 딱딱함을 조절하는 건데요. 우리가 립밤이나 우리가 립스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딱딱하잖아요. 이런 딱딱한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고급 지방산이라든지 왁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딱딱하게 만드는데,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딱딱한 지방이 아닌 유동 형태로 되어 있는 식용유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오일들을 넣어서 우리가 경도를 조절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유화제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유화제라는 거는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면 활성제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 팁은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해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유성원료의 공통적인 사용 목적은 방금 읽었는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복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유지라고 하고 옆에 갈로에 보시면은 오일 앤 팻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오일이라고 하면은 유동성, 즉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식용유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름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팻이라고 하면 소기름, 돼지기름처럼 우리가 그 일반 실온에서 보면은 얘가 딱딱하게 고체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일과 팻을 포함해서 유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포화지방산은 탄소가 모두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지방산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탄소가 1개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중 결합이 나오면 산패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불포화지방산보다는 포화지방산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 지방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메가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 중 탄화수소사슬의 마지막 탄소를 기준으로 첫 번째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탄소의 위치를 명명한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요 점이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편집팀에서 실수한 것 같네요. 점을 좀 지워주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탄화수소사슬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세 번째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메가3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일의 종류가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그리고 강물성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오일에는 어떤 오일이 있는지, 그리고 동물성 오일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강물성 오일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식물성 오일은 흔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용유로 사용하는 종류들이 다 화장품에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이 보면 해바라기 씨 오일, 올리브 오일, 동백 오일, 피마자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 로즈잎 열매 오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카놀라유 이런 것들도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식물성 오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동물성 오일이라고 하면 제가 그 동물의 피하 지방에서 얻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 그리고 강물성을 섞어 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아서 적을 수 있도록, 또는 이러한 그 동물성 오일에다가 뭐 강물성을 한 개 섞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네,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식물성 오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동물성에 광물성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물성 오일은 사실 외우는 게 좀 뭐 몇 가지 나오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 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 오일에서 가장 많이 화장품에 사용된다라고 하면은요, 실리콘 오일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 색조 화장품에서 보면 뭐 파데라든지 또는 뭐 쿠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사용감이 굉장히 뛰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커버력이나 사용감, 가벼워야 되고요. 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원료 자체가 실리콘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합성 오일이 제일 많이 사용되죠. 실리콘 오일은 시험 문제에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회 시험에 실리콘 오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오일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외워두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디메치콘, 사이클로메치콘, 페닐트리메치콘, 메치콘 이런 말 들어가죠. 그래서 외우실 때 메치콘하고 실록산만 들어가면 실리콘 오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은, 자, 규소와 산소의 결합인 실록산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록산 결합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리콘 오일을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단어를 완벽하게 외워서 뭐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오일, 디메치콘이나 또는 실록산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실리콘 오일이다, 요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에스테르 오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에스테르 오일은 그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를 피부에 발라보시면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런데도 화장품 원료로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근데 그냥 사용하면 사용감이 떨어지고, 또 입자가 너무 굵으니까 흡수력도 떨어지고, 흡수가 빨리빨리 안 되고 피막을 형성해버리면 피부 트러블이 또 유발될 수가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테르화 시켜서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식물성 오일이나 동물성 오일 자체가 입자가 너무 굵고 침투성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바르고 나면 굉장히 무거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실리콘 오일처럼 굉장히 가볍고 사용감이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터화 시켜놓는 거를 우리는 에스테르 오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테르 오일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 안 해봤는 이런 오일들이 좀 많죠. 아이소프로필 발미테이트, 세틸 발미테이트, 스테아릴 카프릴레이트 이러한 종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호호바라든지 그러한 식물성 오일을 에스터화 시켜가지고 에스테르화 시켜놓은 것도 요즘 최근에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르 오일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 실리콘 오일처럼 가볍고 흡수력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게 나왔죠. 글리세린과 카프릴릭 애시드 및 카프릭 애시드의 혼합 지방산으로부터 합성된 트리글리세라이드로 대표적인 것은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시중에서 MCT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MCT 오일이라고 부를 건데, 지방산의 원청은, 코코넛유이기 때문에 흔히 뭐 시중에서 뭐 천연 오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천연 오일은 코코넛이죠. 네. 코코넛에서 지방산을 뽑아서 만든 오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합성 오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MCT 오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지방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지금 금방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오일이었고요. 자, 지방은 돼지기름, 소기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면 시어버터, 망고버터, 코코아버터, 우지, 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어떻든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유성 원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성 원료에는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왁스도 유성 원료에 해당이 돼요. 왁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벌집을 우리는 비즈왁스라고 부르죠. 밀랍. 이 비즈왁스도 왁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나우바 왁스, 칸데릴라 왁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 두 개는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성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그 외에도 라놀린,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왁스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호바 오일을 처음 채취를 하면은요, 이거는 호호바 왁스라고 해서 또 별도로 나오기도 하고 호호바 오일 자체가 그 실온에서 대부분 한여름이 아닌 다음에는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류를 할 때는 왁스에 들어가지만 뭐 오일로 취급하기도 하고 왁스로 취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일에 들어간다면 호호바 오일은 식물성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왁스에 들어간다면 식물성 왁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라놀린. 자, 라놀린은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던가요? 자, 라놀린이 뭐냐면 양털에서 채취했는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털에 피지가 얼마나 많이 나면 이걸 모아서 라놀린 버터가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긴 형태를 보시면은 그 바세린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라놀린유가. 그래서 이러한 라놀린유로 보면 뭐 여러분들이 호주에 놀러 가면 라놀린 크림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요. 보통 뭐 아토피나 건성에 바르는 크림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팔고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피부 친화성이나 부착성, 포수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즉 피부하고 친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리한 보습 크림으로 만들 때 라놀린을 많이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보통
바세린하고 제가 비슷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유연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도 라놀린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오조케라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조케라이트는요, 우리가 세레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제된 것은 세레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체 파라핀계 탄화수소로 미네랄 유래 왁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양초 등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왁스들은요, 화장품 자체를 딱딱하게 하거나 또는 점도를 높여주거나 또는 유화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요. 또는 양초를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넣기도 합니다. 자, 탄화수소하고 천연 유래 오일에 관련돼서 밑에 구분을 지어놨는데요. 위에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고급 지방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고급 알코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고급 지방산이라고 하면은요. 이 알코올과 틀린 게 뭐냐면 RCOOH로 되어 있고요. 고급 알코올은 ROH로 되어 있습니다. ROH 이렇게 구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급 알코올도 그렇고 고급 지방산도 그렇고 우리가 그 탄소수에 따라서 적급, 고급 이런 말로 사용을 해요. 탄소수가 적으면 우리가 저급이라고 표현하고 탄소수가 많으면 고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싸구리 같고 고급스럽다고 해서 뭐 고급, 저급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급 지방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급 지방산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라우릭 애시드, 미르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절하게 제가 또 한글로 라우린산, 미르스틴산, 팔미틴산, 스테아린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뭘 표현하는 건지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탄소수를 보시면은요, 라우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 탄소수가 12개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14개, 그 다음에 16개, 18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탄소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은 이 고급 지방산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급 지방산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고급 지방산은 뭐냐 하면, 지방 중에서도 딱딱한 부위를 고급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딱딱한 부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먹어서 내가 살로 찌웠다 이랬을 때 살이 쉽게 잘 안 빠지는, 네, 굉장히 딱딱한 오일이, 우리가 고급 지방산에 해당이 되고요. 사람이 섭취했을 때는 굉장히 해롭죠. 포화 지방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든 화장품은 반대로 이러한 딱딱한 지방산을 넣었을 때의 화장품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 우리가 뭐예요? 립스틱이나 만약에 이런 챕스틱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런 지방산이 아니고 딱딱한 지방산이 아니고 물처럼 흐르는 오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주머니에다가 립스틱이나 챕스틱을 넣어 다니면은 이 체온 때문에 녹아버려요. 녹는점이 너무 낮아버리죠. 너무 낮아버리니까 우리가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여름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트럭이 햇빛을 받아서 40도 이상씩 막 올라가면 얘가 또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딱한 지방산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온에서 봤을 때 보면 일반 식용유는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유동성이 있는 그러한 오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산은 실온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크레이프나 아니면 좁쌀 그런 타입으로 생겼는데요. 그냥 딱딱해요. 손으로 만져도 손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좁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고급 지방산이에요. 그 정도로 딱딱합니다. 이러한 고급 지방산은 대부분 그 온도 자체를 거의 한 80도 이상 올려야지만 얘가 녹아요.
80도, 90도 이 정도 올려야지만 녹습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산은 우리가 녹는 정도 높고 그리고 제품의 안정성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일로만 가지고 비누를 만들게 되면은요, 비누가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잘 물러요. 그냥 물에 안 넣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지만은 우리가 샤워하려고 목욕탕에 들고 들어가면 코처럼 문드러진다든지, 또는 얘가 그 비누가 이제 적당량이 묻혀져야 되는데 금방 물을 빨리 흡수해 버려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러져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잘 돼요. 근데 이런 지방산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요, 비누가 굉장히 딱딱하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산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과 다르게 반대로 화장품이나 비누를 만들었을 때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급 지방산을 가지고 거마를 해서 우리가 뭐 폼 클렌저나 또는 비누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시면 뭐 천연 비누 이런 것들은 이런 고급 지방산을 쓰지 않고 일반 유지, 즉 여러분들이 흔히 먹고 있는 식용유를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제품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비누라든지 또는 샴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다 지방산으로 거마를 시켰는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릭 애시드하고 우리가 스테아릭 애시드의 차이를 보시면 지금 탄소가 12개에서 18개까지 있었는데요. 탄소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많이 딱딱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우리가 이 지방산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오일을 조금 더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단하기를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지방산만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너무 딱딱하면 발림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일을 넣는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조절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산은 우리가 라우릭 애시드, 미르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가 있고, 스테아릭 애시드가 제일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단단한 거는 녹는 점도 제일 높아요. 조금 덜 딱딱한 것들은 보면 우리가 녹는 점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비즈왁스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손가락 갖고 이렇게 손톱으로 하면 꾹꾹 누르면 손톱 자국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보통 녹일 때 보면 55도 전후에서 거의 녹아요. 근데 스테아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80도로 올려도 잘 안 녹습니다. 이 스테아릭 애시드는 거의 대부분 90도 이상 넘어가야지만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립스틱이나 또는 그 양초에서 보면 양초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 때, 양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유통 과정상 손톱에 이 손톱 자국이 나겠죠. 흠집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스테아릭 애시드를 넣어서 양초를 단단하게 만든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비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산은 여러분들이 종류만 알아두시고 탄소수가 커지면 더 단단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알코올. 자, 고급 알코올은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고급 지방산의 에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급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하면 대부분 유화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유화제라고 하면은 뭐죠? 뭐 성격이 전혀 다른 뭐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뭐 어렵게 적혀있는 말 말고 쉽게 표현하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을 때에 그때 섞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고급 알코올은 우리가 사실 계면활성제가 원래 주 유화제로 사용된다면은 고급 알코올은 보조 유화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 유화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유화 안정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유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고급 지방산에서 왔기 때문에 고급 지방산이 딱딱하고 점도를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일을
5g 넣는 것보다 우리가 이 고급 알코올을 뭐 5g까지 넣지는 않습니다. 뭐 2g 이 정도 넣는데 이거를 조금 넣는 게 훨씬 더 이 점도 자체가 빡빡하게 나오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유화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 알코올은 에멀전에서 필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급 알코올에 보시면은 탄소수 6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고급 알코올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예, 이거 쓰다가 제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죄송한데요.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다가 알코올로 분류되는데 이거 좀 삭제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에멀전 제품의 점도 및 경도 조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화 안정성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연화제 그리고 용제 그리고 유성 원료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팜유, 야자유, 우지가 소기름이에요. 파라핀 등에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밑에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고급 알코올도 여러분들이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라우릴 알코올, 미르스틸 알코올, 위에 보시면 라우릭 애시드, 라우린산하고 비슷하죠, 그죠? 즉 라우릭 애시드의 그 에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우릴 알코올, 미르스틸 알코올, 세틸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이소스테아릴 알코올이라는 게 있고요. 이소스테아릴 알코올은 유일하게 액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토스 스테아릴 알코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토스 스테아릴 알코올은 사실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고요. 세토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토스 K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그 표준 명칭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표준 명칭으로 사용할 때는 세티아릴 알코올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티아릴 알코올 이렇게 여기 세티아릴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티아릴 알코올이라고 적기도 하고 세테아릴 알코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표준 명칭은요.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네요. 세테아릴 알코올이 표준 명칭이에요. 네, 요게 바로 세토스 스테아릴 알코올하고 똑같은 말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러한 것들이 다 합해서 고급 알코올이고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화제 또는 유화 안정제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지방산의 에스터가 고급 알코올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탄화수소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단골 손님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탄화수소라고 하는 오일은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탄화수소가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뭐 배웠냐면 우리가 그 안전용기 포장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그죠? 그 안전용기 포장은 그 뭐예요? 탄화수소가 10% 이상 포함되고 그 다음에 21cm 스톡스 이하인 에멀전이 아닌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문제가 짬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탄화수소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여기에 나오는 오일들을 이름을 넣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여러분들이 종류를 알고 계시면 돼요. 미네랄, 아이소파라핀, 그 다음 페트롤라튬은 바세린을 우리가 페트롤라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소헥사데칸, 스쿠알렌, 그 다음에 스쿠알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쿠알레는 우리가 상어의 간유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근데 이 스쿠알레는 우리가 동물성 오일에 해당이 되죠. 동물성 오일이면서 탄화수소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탄화수소는 본래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고 예, 쉽게 산패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쿠알레는 탄화수소인 주제에 예, 산패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해보시면은요,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화장품 원료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건강식품으로 나올 때는 스쿠알렌 자체를 그대로 캡슐화를 시켜서 많이 나오지만 화장품에서는 스쿠알렌을 그대로 쓰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왜? 화장품 자체의 유통기한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쿠알렌을 우리가 수소를 다시 더 첨가를 해서 스쿠알란으로 바꿔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스쿠알란이라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스쿠알렌은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상어의 스쿠알란을 잘 쓰지 않고요. 올리브 오일 자체를 우리가 수사를 첨가를 해서 이러한 스쿠알란처럼 비슷한 그러한 사용감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서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스쿠알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식물성 스쿠알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스쿠알란이라고 하면 올리브 스쿠알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 탄화수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전용기 포장하고 연관지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서서히 탄화수소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용어 자체만 넣어가지고 응용할 때가 이제는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5회, 6회 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